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IFRS 18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FRS 18 도입을 위해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는 2008년 토론서, 2019년 공개초안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4월 9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새로운 기준인 IFRS 18 최종안을 공표하였습니다. IFRS 18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투자범주는 개별적, 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종속 관계 공동기업 투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말합니다. 지분법 손익, 배당 수익, 투자 범주에서 발생한 외화 환산 손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무범주는 자금 조달 부채, 퇴직연금 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차입금 및 리스 부채 이자 비용, 퇴직연금 부채 이자 비용, 재무범주에서 발생한 외화 환산 손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영업범주는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며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을 말합니다. 매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외에도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처분손익, 영업범주에서 발생한 외화 환산 손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는 Management Defined Performance Measures로 MPM이라고 부르며 기준서에는 MPM의 정의, 계산 방식, 조정 내역, 조정 항목의 법인세와 비지배 지분 효과 포함, MPM 계산 방식 변경, 신규 MPM 추가 시 그 사유와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격별 영업비용의 공시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성격과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의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혼합표시, 기능별 플러스 성격별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능별 비용은 매출원가, 판관비 등이며 성격별 비용은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등입니다. 또한 영업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한 경우 기능별 비용에 포함된 특정 성격별 비용,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종업원급여, 손상차손, 환입액,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 18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 투자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IFRS 18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회계 기준인데 국내 지주사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계와 재계에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IFRS 18의 의무 도입 시기는 2027년이지만 조기 도입이 가능하며 2027년 정기보고서에 3년치 손익이 표시되기 때문에 당장 2025년 재무제표부터 IFRS 18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FRS 18의 최초 적용 기간의 직전 비교 기간의 경우 IFRS 18과 구기준서 IAS1의 손익계산서상 각 항목 간 조정 내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내부적으로 영업이익을 주요 핵심 성과 지표인 KPI로 관리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영업이익에 따라 회사 직원들의 상여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한 동종 기업들과의 영업이익 비교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IFRS 18 도입 후 영업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KIFRS에서는 회사의 실질에 맞는 영업 성과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경영진이 영업이익을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질 및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특정 손익이 영업이익에 포함될 수도 있고 영업 외 손익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기존의 분류 방법이 비교 가능성이 낮으며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다고 판단하여 영업이익을 명확히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IFRS 18에서는 영업이익을 투자범주와 재무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잔여 이익으로 정의합니다. 즉 투자범주, 재무범주를 정의해두고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모두 영업손익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기준서가 개정되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처럼
포괄손익계산서에도 영업, 투자, 재무의 구분이 생기며 기존의 영업이익 및 영업외 손익의 구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KIFRS에서 영업외 손익으로 분류했던 유무형 자산 손상차손 및 처분손익, 기부금 등이 영업손익으로 포함되어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사 손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분법 손익 및 배당수익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영업손익에 포함시켰으나 IFRS 18에서는 투자손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사는 IFRS 18 도입 이후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FRS 18 도입으로 인해 장점과 단점 모두 존재합니다. 먼저 기준서 도입으로 인한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주된 영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와 감사인 간의 의견 충돌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지주사여도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어떤 회사는 배당금을 영업수익으로, 어떤 회사는 영업외 수익으로 잡고 있는데 기준서 도입 이후에는 모두 투자손익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회사 간 비교 가능성 뿐만 아니라 국제적 비교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서 도입으로 인한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경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장 철수, 생산 라인 폐쇄 등 대규모 유형자산 변동 계획 존재 시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 등을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영업 외 손익에 포함시켰으나 기준서 도입 이후에는 영업이익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재무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일시적인 잡이익, 잡손실도 영업손익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본업에서 발생하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익을 한눈에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KIFRS상 사용하고 있는 영업이익 분류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이용자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 이해도 증진을 위해 시간 및 노력 등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위와 같은 단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IFRS 18의 기본 원칙과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 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 합계를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 표시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IFRS 18 도입 시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중간 합계의 합리적인 명칭을 기업, 회계업계, 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무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상장사 등에게는 산업별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는 감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며 IFRS 18 관련 세미나, 포럼 및 실무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고 질의회신 전담팀 운영 및 IFRS 18 전용 웹사이트와 한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을 회사별, 산업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일정 기간 계도 중심의 운영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IFRS 18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며 기준서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이든 기업에 투자하는 재무정보 이용자이든 영업이익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변동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